단백 식사는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동반한다. 그가 특히 걱정한 것은 심각한 당뇨 증상이었다. 그 편두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두선 수술을 하느라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 다리에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발목 밑에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당뇨 때문에 그렇게 발을 절단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 당뇨가 그러니까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그게 겁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처음에 비만 클리닉에 왔을 때 당뇨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에서 이제 역학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육류 소비량이 이제 그 50g 이상이 될 경우에 특히 가공 육류의 경우 그 당뇨병 발생률이 50% 이상 증가를 하고 신선 육류의 경우에는 100g 이상 먹을 경우에 당뇨병 발생률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이 먹을 경우 혈액 속에 지방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은 제대로 나오지만 과다 분비된 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면서 당뇨가 되는 것이다. 음식 조절을 위해 위원덕 씨에게 내려진 처방은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이요법이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두부와 섞은 된장은 그만의 아이디어다. 다양한 제철 채소들이 곁들여진 건강한 식탁이다. 지금은 채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채소 있던 자리에 거의 고기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뭐 불고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제가 한 끼에 2인분 이상, 그러니까 400g 이상을 먹었으니까 그것도 일주일 뭐 거의 내내 먹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육류나 이렇게 사다 놓은 게 없을 때는 뭐 햄이나 아니면 소세지라도 있어야지 밥을 먹지. 그러지 않으면은 밥을 먹기가 싫었었거든요, 사실은. 오트밀이나 견과류 같은 통곡물 위주의 식사는 다양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 고기를 줄이자 잦은 공복감이 찾아와 힘들었지만 오트밀에 각종 견과류를 넣은 단백질 식사는 포만감을 줄 뿐 아니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처음에는 채소만 먹으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배가 고프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란 계란 삶아서 흰자도 먹어보고 우유도 마시고 그래도 잘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잡곡에 귀리에다 또 여기에 그 각종 그 견과류, 아몬드, 뭐 아마씨, 해바라기씨 뭐 이런 것 견과류를 같이 이렇게 끓여서 먹으니까 이게 뒷받침해 줘갖고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예전엔 야채만 먹었을 때는 배가 고팠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 배가 든든합니다.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고단백 식사로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았던 위원덕 씨. 지난 7개월 동안의 식사 조절과 체중 감량으로 과연 그의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현재 환자분은 당뇨병 수치가 정상인 수치이십니다. 그리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지방 간염도 정상이 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중성지방과 요산 수치가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아직도 환자분이 그 육류와 탕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 있으셔서 가끔씩 그 처방을 외식을 하시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소시키도록 주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위에 그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좀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인수 씨는 지난 여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수술을 받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심 때부터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답답해서 우리 이제 친구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가슴이 답답하다 하니까 그러다 또 괜찮고 그래서 병원에 갈까 말까 저 얘기를 했는데 또 괜찮아서 집에 가서 저녁밥을 딱 먹는데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웠죠. 누워가 있는데 계속 가슴이 조여오고 내가 생각지 못한 아픔들이 가슴 같은 거 와서 밤 12시가 지나서
꼭 죽겠다는 그 감정이 들더라고요. 환자분 얼굴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공포에 질려 있고요. 통증이 양상이 아주 좀 뻐개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 환자를 볼 때 특히 한국 분들은 가슴이 딱 벌어진다, 뻐개진다는 표현을 하면은 거의 심근경색적인 경우가 많아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심장 혈관 사진이다. 혈관이 좁아져 심장으로 피가 잘 흘러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수술 후 피가 잘 통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박인수 씨는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선생님의 이번에 제일 큰 문제점은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6개씩 매일 드시고 육류를 또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들 연구를 해보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이 동물성 단백질, 특히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동맥경화가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3개 다 막혔었잖아요. 다 스텐트 시술해서 지금은 괜찮으시지만은 그런 함정 때문에 음식 제한을 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식습관이 그렇게 육류를 좋아하시거나 이 달걀을 6개씩 드시는 정도였으면 한 번쯤은 심장을 의심해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논문을 주목한다. 붉은 고기류를 생선이나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콩과 같은 견과류로 대신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외식이 많은 탁인수 씨는 혈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생선과 된장, 제철 채소가 곁들여진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으로 바꾸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병의 일종인 대사증후군은 장기간에 걸친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단이 어떻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일까?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4가지 식사 유형 중에서 쌀밥과 김치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염분 섭취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비만의 위험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면에 전곡류와 야채류, 생선류로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식이섬유소라든가 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생선류를 주로 섭취하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 섭취가 높아짐으로써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질병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통풍을 앓아오던 김영훈 씨는 얼마 전 심한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와 유산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인다. 제가 통풍이 온 것은 한 4, 5년 전인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통풍이 아플 때 다리에 발작 같은 게 일어나요. 이게 잠잘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고요. 막 다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통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호흡곤란도 막 몇 번씩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게 됐어요. 그래요. 어때 수술 부위는 어때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예. 근데 이 통풍이라는 병이 이제 특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또 높은 요산 수치. 예. 김영훈 씨의 요산 수치는 한때 정상인의 2배에 달하는 13.6까지 치솟았다. 그는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어서 결국 수술을 받았다. 요산석이 침투해 관절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통풍의 주된 원인은 식습관에 있다. 제가 예전에 육류를 좋아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2-3번 막 고기 같은 거나 부대찌개나 베이컨 종류 그런 걸 많이 먹고, 제가 인스턴트 식품을 또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혼자 사니까.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체내에서 질소와 암모니아를 발생한다.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요산과 같은 독소 물질이 생성되는데, 요산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혹사당하고 미처 배설되지 못한 요산은 관절에 쌓여 통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통풍이다.